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시민발전소가 내년 가동을 앞두고 시민투자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시민 투자 수익 보장은 가닥을 잡았지만 시민펀드 원금 보장과 투자자 지역 제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익산시의 복지 인프라 확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표 사업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에 대한 내년 국비 예산이 정부 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는 국회 심사에서 확보를 위해 정치권과 함께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익산 모현동 구형 2차 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입주민들은 분양 감정평가액 2억 3,225만 원이 너무 높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구형 측은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금액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34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역대 최고치입니다. 종전 최다 기록은 지난달 11일 2,221명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인구 이동과 맞물려 확진자 폭증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누적 확진자는 29만 5,132명으로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64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전주 31명을 비롯해 익산 9명, 군산 8명, 정읍 4명, 김제와 고창, 부안 각각 2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주를 이뤘고 군산에서는 대구 주점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4,244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11을 기록했습니다. 군산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감염된 사례는 모두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군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1차와 2차 접종 후 감염된 경우는 각각 27명과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2차 백신을 맞은 뒤 2주가 지나서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는 14건인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군산 인구의 71.86%와 45.29%가 각각 1차와 2차 백신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에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을 개정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확진자와 접촉했지만 증상이 없는 백신 접종 완료자는 자가격리 없이 곧바로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2차례 유전자 증폭 검사만 받게 됩니다. 또 2주 동안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외출이나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 등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됩니다. 1,000명이 넘는 익산 지역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맞고 있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발굴된 미등록 외국인 1,200명에 대해 얀센과 화이자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시에 등록된 외국인이 4,470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미등록 외국인은 전체 30%에 육박합니다. 미등록 외국인은 특성상 지역 이동이 잦고 주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어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군산시가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가 내년 가동에 들어갑니다.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시민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는데요. 펀드 원금 보장과 투자자 지역 제한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모영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첫 삽을 뜬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소. 오는 12월 공사가 끝나면 한 해 13만 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 1,300억 원 가운데 80%인 1,000억 원은 시민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7%의 이익을 지급하게 됩니다. 시민 투자는 일반 투자와 발전소 1km 안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 펀드로 나눠 모집합니다.
일반 투자는 군산 전체 시민 26만여 명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을 투자했을 경우 실제 배당금은 한 달에 10만 원 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주민펀드는 1000여 명으로 오식도동과 내초동, 소룡동의 거주자로 투자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와 달리 국민연금 펀드 방식으로 1%의 이자를 부담하면 에너지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의 수익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투자금 없이 매년 25만 원가량을 받아갈 수 있고 일반 투자도 가능합니다. 때문에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 투자자하고 중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취약계층이거나 다자녀 가족에게 우선 좀 배당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분들 중에 자금적으로 좀 여유롭지 못하신 분들은 국가에서 저리에 그 돈을 좀 약간 대출해서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나 일반 투자 모집에 앞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공모펀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모집에 지역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법적인 문제와 원금 보장, 펀드 수수료 등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왜 수익이 나는 거는 수익이 나는 대로, 손실이 나면 손실이 나는 대로 해야 되는데, 원금 보장형 펀드는 그 상품을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원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법률적으로 근거로 어떻게 보호 장치를 해야 되겠죠. 지역주민펀드는 이미 투자자 모집에 들어갔고 일반 투자는 늦어도 오는 12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 지역 제한과 원금 보장 등 과제 해결 여부에 따라 투자자 모집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익산 장전마을에 대한 민사조정이 이달 말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전주지법은 장전마을 민사조정 여부를 오는 30일 결정짓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장전마을 피해 주민에 대해 위로금과 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 지원을 제시했고 이에 응하는 주민은 모두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에서는 공공비축미 7,232톤이 매입됩니다. 익산 지역 농협에서는 산물벼 매입이 시작됐고 건조벼는 다음 달 11일부터 이뤄집니다. 연말에 결정되는 매입 대금은 다음 달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통계청에서 10일 간격으로 조사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대신 중간 정산금으로 40kg 기준 3만 원이 우선 지급됩니다. 한편 공공비축미는 기초수급자 등을 위한 복지용 쌀이나 군용 등으로 반출됩니다. 상용차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기술 검증 기반이 군산에 구축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5년 동안 440억 원을 들여 군산도로에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을 만듭니다. 도는 새만금 주행 시험장을 만든 데 이어 내년까지 새만금 방조제 하부도로 20여 킬로미터의 고속주행 성능 검증 시설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 오는 2026년까지 동군산 나들목과 군산항을 오가는 30km 구간을 기술 실증 지역으로 만듭니다. 도는 실제 도로의 실증 기반까지 구축되면 상용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성기업이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합니다. 이성기업은 오늘 투자협약을 맺고 제3산단 7,340제곱미터에 오는 2024년까지 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기업은 차선 도색 차량 제작과 교통안전 시설물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익산시의 복지 인프라 확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표 사업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금강 청소년 디딤센터에 대한 내년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익산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만큼 정치권과 함께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 지역 발달장애인이 도내 시단위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2,372명인 점을 감안하면 필요한 시설입니다. 삼성동이 적격지로 지난 9월에는 지역 주민들과 건립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이산시가 추산한 전체 사업비는 80억 원. 이 중 이산시가 정부에 신청한 내년 예산은 21억 원. 하지만 기재부가 확정한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립금강청소년드림센터. 지난 6월 전북연구원이 진행한 기본구상 연구 용역 결과 편입비용 비율 1.10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전라권은 물론 충청권까지 정신적, 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 수요가 최대 30만 명까지 예측된 만큼 이산시를 대표하는 복지 인프라가 될 수 있습니다. 추산된 전체 사업이 200억 원 중 이산시가 신청한 내년 국비는 실시 설계 10억 원. 내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3차 심의 때까지만 해도 반영 가능성이 점차졌지만 제외됐습니다. 이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려면 국회에서의 예산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공조하는 한편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거를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 때 지금 저희가 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조 대응을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 자립교육과 재활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해 전문시설 확충에 나선 이산시. 하지만 지자체 부담을 덜어줄 국비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새들허브숲 공원과 중앙동 폐철도 부지가 경관숲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군산시는 이들 경관숲 조성이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들허브숲에는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등 58억 원을 들여 미세먼지 차단숲과 휴식공원, 생태정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중앙동 폐철도 부지는 도심 경관숲으로 조성돼 인근 신영시장 옆 도시재생숲과 연계해 시민 휴식 공간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도내 학교에 생태체험학습장이 조성됩니다. 도교육청은 친환경적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 86곳에 생태체험학습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생태체험학습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생태 텃밭과 정원, 연못 등 다양한 유형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신청하면 한 곳당 5,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 청년들이 2021 군산시 창업가 시장 개척단 행사를 오는 29일까지 군산 롯데몰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10개 창업기업은 부스 운영과 시민 참여 이벤트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고 또 제품을 판매합니다. 이들 참여 기업은 지난 8월 공모에서 지역 콘텐츠와 특산물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평가해 선발됐습니다. 강팔문전 새만금 개발공사 사장이 오늘 익산시장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강 전 사장은 뉴 익산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기조 강연에서 내년 열릴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사장은 이 자리에서 익산시의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과 도시발전 계획을 담은 희망 익산 8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익산 모현동 부영 2차 아파트 조기 분양 전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조기 분양을 위한 감정평가액인 2억 3,225만 원이 너무 높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부영 측은 감정평가업체를 통해 산출한 적정 금액이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영택 기자입니다. 익산 모현동 배산부영 사랑 2차 아파트. 부영 2차 공공임대 아파트가 입주 6년이 지나 현재 분양 전환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4평형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2억 3,225만 원으로 공개되자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년 전 분양 전환했던 인근 배산에코르 아파트는 34평형 기준 1억 8천만 원에 비해 5천만 원 이상 높은 감정평가액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부영만 2억 3,250이라는 돈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금액이고 또 현재 임대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책정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부영 측은 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업체 2곳에서 산출된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조기 분양이라는 거는 법에서 정한 절차나 분양가 산정 방법에 따라서 진행을 회사니까 당연히 하는 거고,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 금액이 시에서 선정한 평가업체 2곳에서 나온 금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이 지금 그 2억 3천 가격이거든요. 상황이 이러자 주민들은 익산시에 적극 중재에 나설 것을 요청했고 익산시는 부영 측과 협의를 보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사업 시대 때 이번에 면담도 했고 우리가 그 내용을 또 사업 지원자 일체인들한테 전달도 했고 그것에 좀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아파트 인근에 현수막을 내걸고 1인 피켓 시위까지 돌입한 입주민들. 주민들과 부영 측이 원만한 타협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이영택입니다. 도내 건설업체 공사액이 증가하고 지역 업체 수주 비율도 56%를 넘긴 걸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건설업체 총 공사액은 9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역업체 수주율은 56.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새만금 사업에서 지역 기업을 우대하는 등 지역 건설업체를 지원하려는 노력이 효과를 거둔 걸로 분석됩니다. 오늘 낮 12시 20분쯤 군산시 새만금 신치항에 정박 중이던 2.99톤급 어획물 운반선에서 불이 나 35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배 위에서 작업 중이던 61살 선장 A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선박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수기에서 불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비율은 5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2,600여 건입니다. 이 가운데 52.1%에만 과태료가 부과됐고 전국 평균 51.2%보다 조금 높았으며 전국에서는 7번째로 낮았습니다. 한 의원은 지자체가 주민 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시가 취약계층 70가구에 도배와 장판을 무료로 시공했습니다. 시는 이번 무상시공 사업에 100여 가구가 지원했으며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전담 조직인 주택문화창의센터가 직접 신청 가구를 방문해 노후도 조사와 일정 조율 등을 거쳐 70가구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의센터는 취약계층에 대한 도배와 장판 무상 시공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11만 5,182명입니다. 1년 새 8.7%, 9,227명이 늘었습니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2017년 이후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도내 의료 취약지는 14개 시군 가운데 무주와 장수 등 9곳이나 됩니다. 도내 스쿨존에서의 속도 위반 적발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스쿨존 속도 위반은 모두 64,452건입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47억 4,6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17년 12,000여 건, 2018년 28,000여 건, 2019년에는 38,000여 건입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24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구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하면 더 큰 재앙이 펼쳐질 것이 분명한데도
정부나 기업은 말만 앞세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전라북도는 기후 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치화하고 전북형 누딜 산업 등의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추정호입니다. 익산시가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주관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평가대회에서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3년 연속이며 이는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노인회 익산지회는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전북 익산 시니어클럽과 익산 노인종합복지관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익산 가람시조문학상 수상자가 선정됐습니다.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위원회는 임성구 시조시인의 논거울을 선정했습니다. 또 신인상은 정진희 시조시인의 왕궁리에서 쓰는 편지를 선정했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6일에 열리는 가람시조문학제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가람시조문학상은 가람 이병기 선생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1979년 시조문학사에서 제정했습니다. 대파와 가을무, 가을 배추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능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농협이나 거주지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저가격 보장제는 출하기 때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차액의 90%까지 보전해줍니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64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 체력인증센터가 만 13세 이상 군산 시민을 대상으로 체력왕을 뽑는 선발대회를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센터를 방문해 대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익명의 기부자가 군산 나운 이동 행복나눔 공유곡간에 30만 원 상당의 20kg 백미 5포를 기탁했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7도로 큰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7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를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